언제부터였을까요?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게 된 게. 혹시 요즘 하루 중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날은 없으셨나요? 아침엔 가족 밥 챙기고, 낮엔 일하고, 밤엔 부모님 걱정하고, 그렇게 하루를 견디는 게 당연해진 삶 속에서 혹시 웃음을 잃은 당신이 숨어 있진 않으셨나요? 남편의 아내, 아이의 엄마, 부모님의 딸, 늘 이름보다 역할로 먼저 불리던 나. 내가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탱하는 사람이 된 지금.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웃음을 앗아간 게 뭘까? 그건 어쩌면 참는 버릇, 미루는 습관, 그리고 내 탓하기. 이 세 가지였는지도 모르죠. 아무도 수고했다 말해주지 않던 밤. 조용히 부엌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 셋을 내려놔야 내 얼굴에 다시 햇살이 깃든다는 걸요. 크고 대단할 필요는 없어요. 노트 한 장, 햇살 드는 복지관 벤치,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새 무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는 참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다시 웃어도 괜찮을 시간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인생을 응원하는 가장 따뜻한 시작이 될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허전한 날이 있어요. 누구를 만난 것도 아닌데 지치고 말 한마디 나눈 것도 없는데 외롭죠. 사람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 멀어진 느낌 때문일지도 몰라요. 한때는 전화가 자주 울렸고 누군가 언니하고 불러줬고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요. 마치 내가 없어도 잘 굴러가는 세상 같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 없이도 저 사람들 참 잘 웃고 잘 산다. 그 틈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나. 나 여기 있어요. 속으로 조용히 외쳐보지만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도 투명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은 조금씩 타라가요. 그런데 말이죠. 그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위로나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작은 용기입니다. 첫째, 나는 괜찮아라는 외면을 버리세요. 허전함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나도 따뜻함을 바라고 있었단 걸 알게 돼요. 둘째, 나중에라는 말부터 내려놓으세요. 문을 열고 햇살 한 줌을 얼굴에 얹어보세요.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거 주세요. 한마디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 짧은 말이 오늘의 외로움을 데워줍니다. 셋째, 나만 이런가? 라는 비교를 멈추세요. 시장에서 나는 과일향, 아파트 화단에 핀 코스모스 한 송이. 그건 여전히 세상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은 가까운 공원이나 아파트 화단이라도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을 바깥과 다시 잇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위로받는 법을 알아야 한다. 김수환 추기경. 지금 이 말이 당신 마음에 살짝 걸린다면요. 아마도 세상의 온기가 그리운 순간일 거예요. 그럴 땐 큰 걸 바라지 마세요. 그저 작은 감각, 작은 움직임, 그리고 짧은 한마디. 그게 당신을 다시 웃게 만들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 조금만 열어도 바람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정약용. 당신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 문을 다시 열어줄 차례입니다. 비교, 눈치, 자책, 나를 무겁게 만든 것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다음에 올게요. 병원 문을 나서며 고개를 푹 떨궜던 날이 있어요. 진료비가 얼마쯤 나올지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85,000원입니다 라는 말에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창피하거나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내 삶이 작아진 느낌이었죠. 나 하나 돌보는 것도 이렇게 버거운가 싶었어요. 그날 이후
먼저 묻지 않고 먼저 말도 꺼내지 않게 됐어요. 괜히 민폐가 될까봐, 틀린 말 할까봐. 그러다 보니 삶은 점점 투명해졌죠. 그렇게 나를 무겁게 만든 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비교. 누구는 자식 잘 키워서 효도받고 누구는 여행 다니며 즐기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꾸 마음이 무너졌어요. 둘째는 눈치. 내 말 한마디에 누가 기분 상할까봐 아프단 말도 못하고 웃는 척만 했어요. 그렇게 조심하다 보니 감정도 잃어버렸어요. 셋째는 자책. 다 내 탓 같고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싶었어요. 그 세 가지가 마음 한구석에서 나를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오래, 너무 뒤에 나를 두고 살다 보니 눈치를 먼저 배우게 됐던 거예요. 제 친구도 그랬어요. 늘 박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나는 그냥 괜찮아. 그 말만 하더라고요. 밥 먹었냐고 물으면 됐어. 요즘 어때 물어도 그냥 그래. 대화는 늘 짧게 끊겼죠. 그래서 하루는 말했어요. 넌 그때도 충분했어. 지금도 괜찮아. 요즘 그 친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말한대요. 오늘은 내 차례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삶의 앞줄에 서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당신도 조연처럼 웃고 뒤편에 서 있는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누굴 도우며 맞춰가며 늘 나는 괜찮아를 달고 사는 시간. 그게 다인 줄 알았지만 사실 가장 괜찮지 않았던 사람은 당신 자신이었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그 세 가지를 놓아주세요. 비교, 눈치, 자책. 그걸 버리면 당신의 마음에도 햇살이 스며듭니다. 이제 다시 웃을 시간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 당신 삶을 다시 부드럽게 펴줄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인사할 줄 알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며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이웃, 시장 골목에서 늘 보이던 아주머니, 편의점 알바생에게까지요. 입꼬리는 올랐지만 눈치 보며 말은 삼킨 적 많으셨죠? 괜히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무시당할까봐, 어색해질까봐, 괜히 나만 튀는 건 아닐까. 비교하고 또 비교하며 마음을 닫았던 날들. 그리고 나서 돌아서는 길목에서 그냥 인사할 걸 하는 자책이 마음에 오래 남곤 했죠. 이걸 심리학에선 자기 노출 불안이라 부른다더군요. 내가 마음을 열었다가 상대가 시큰둥하면 나만 이상해질까봐 계속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친구가 그러더군요. 동네 후배가 환하게 인사했는데 괜히 쑥스러워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쳤다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한참을 후회했답니다. 그냥 웃으면서 인사해 줄 걸. 그래서 제가 말했죠. 괜찮아. 다음에 먼저 건네면 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우리는 너무 오래 눈치와 자책, 그리고 비교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할 땐 먼저 다가가는 게 체면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편의점 직원에게 고생 많으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늘 날씨 좋네요. 이 짧은 말들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바꾸는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순신 장군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라 했지만 일상에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진짜 마음을 이긴다는 말도 있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그 마음 꺼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웃음이 되고 당신의 미소도 따라올 테니까요. 그런 옷을 입고 나오긴 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툭 하고 나왔을 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내 심장은 그제야 조금 늦게 뛰기 시작했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은 이미 닫혀 있었고 그 침묵은 나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사실 그땐 몰랐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굳이 그 사람의 옷차림을 지적했을까? 겉으로는 그냥 말한 거야라며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라는 걸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투사라고 부른답니다. 내가 가진 불안이나 결핍, 어딘가 허전한 내면의 감정을 무의식 중에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심리.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의 다름이 눈에 거슬리고 그 사람의 자유가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그 모든 불편함을 상대의 탓으로 포장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 친구도 그랬습니다. 같은 부서에 있는 동료가 발표를 잘해서 사내 상을 받았을 때였어요. 모두가 축하해주는 분위기에서 그 친구는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말 잘하잖아. 그냥 운이 좋았네. 표정도 시큰둥했고 칭찬도 없이 넘어가 버렸죠. 그런데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사실 나도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괜히 내가 지는 것 같았어. 순간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 마음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괜찮아. 넌 그때도 충분했어. 지금이라도 축하한다고 말하면 돼. 감탄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따뜻한 말이에요. 와, 그거 멋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 이 짧은 말들이 서로를 웃게 만들고 서먹한 마음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하죠. 어떤 철학자는 감탄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의 빛을 빼앗지 않고 자신의 어둠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감탄이 가슴 한쪽에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밝히는 동시에 내 마음 안의 벽도 허물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말 덕분에 당신은 더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그게 웃긴 거예요? 말을 뱉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고 상대의 눈동자의 순간 스산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깔깔거리던 얼굴이 순간 굳었고 대화의 온기도 식어버렸죠.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예민해져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웃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웃을 여유조차 없던 상태였던 겁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찍었고 병원비 청구서는 열지도 못한 채 쌓여 있었으며 마음 둘 곳 하나 없던 그날 상대의 웃음은 나를 향한 비웃음처럼 들렸고 나는 내 짜증을 그 사람의 즐거움 위에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자꾸 웃음을 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일부러 무표정을 선택했고 즐거워도 웃지 않고 슬퍼도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방어적 감정 차단 디펜시브 플래트너스이라 부른다고 하더군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웃음을 버리는 마음. 하지만 웃음을 잃은 얼굴은 서서히 말투마저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밝게 웃는 사람을 보면 가볍다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얘기를 들으면 요즘 그런 여유가 어딨어라며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방어가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 친구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평소엔 늘 진지하고 무뚝뚝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손주가 밥상 위 국을 엎질렀을 때 전 같으면 분명 불같이 화냈을 그가 그날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 넌 내 소중한 아가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 순간 손주의 눈물이 멈췄고 친구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실없는 농담에도 웃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눈을 맞추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유쾌한 사람이 된다는 건 재미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요. 웃음은 타인을 향하기 전에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여는 행동입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는 경계를 풀고 내 미소 하나에 누군가는 마음을 열기도 하죠. 그런 웃음의 힘은 참 오래 남습니다. 혹시 요즘 당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혹시 첫 번째, 감정의 억누름, 두 번째, 기대하지 않음, 세 번째, 미움받기 싫은 마음 때문은 아니었나요? 그 세 가지를 살짝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미소는 다시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지은 미소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넌 예전에도 괜찮았고 지금도 여전히 충분해. 이 나이에 무슨 규칙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렇게 말했었죠. 그땐 정말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자유롭다고 믿었습니다. 알람을 꺼버리고 끼니도 대충 넘기고 기분 따라 움직이는 하루하루. 처음엔 해방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점심을 걸으면 저녁도 건너뛰고 다음 날은 아침부터 기운이 없고 시간이 많아진 게 아니라 하루가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보다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나를 버리고 있었구나. 심리학에서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이 상태를 자기 통제 상실이라 부른다더군요. 그땐 몰랐습니다. 자유인 줄 알았던 그 삶이 사실은 나를 잃어가던 길이라는 걸. 제 삶을 무너뜨렸던 세 가지. 하나는 시간을 버린 것. 하나는 몸을 무시한 것.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을 돌보지 않은 것. 반면 제 친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걷고 먹고 쉬고 지루해 보일 만큼 단순한 생활.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친구는 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마음도 표정도 무너지지 않는 거였죠. 넌 어떻게 늘 웃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세 가지를 버리지 않았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루 세 가지는 지켜보자고요. 제 시간에 밥 먹기, 하루 한 번은 바깥 공기 마시기, 늦지 않게 잠들기. 이 단순한 습관들이 내 무너진 삶을 다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마음이 울적한 날도, 몸이 무거운 날도 그 세 가지만은 놓치지 않았더니 이상하게도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웃기 시작한 이유,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나를 위해 지킨 작은 질서들 덕분이었어요. 혹시 당신도 요즘 웃음을 잃은 채 하루를 견디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먼저 무너진 세 가지부터 돌아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0 이후의 웃음은 나를 버리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전엔 꼭 55 사이즈 청바지를 입어야만 했어요. 새 옷을 입고 나설 때의 설렘, 친구들과 새벽까지 수다 떨던 시간들이 그때는 젊음이고 나라고 믿었죠.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어요. 낯선 옷보다 몸에 익은 옷이 편하고 밤 10시만 돼도 눈꺼풀이 스르륵 내려오죠. 처음엔 그게 왠지 낡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무언가 놓치고 있는 기분, 한 발짝 뒤처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남보다 앞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하루가 편안한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준을 바꾸기로 했어요.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기준에서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는 기준으로요. 이 정도면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그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주다 보니 하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기준을 낮춘 게 아니에요. 그저 내게 꼭 맞는 삶으로 갈아입은 거죠. 누구의 시선도 아닌 내 감각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눈으로 나를 가늠하며 살아왔어요. 좋아 보이는 인생,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참 애썼죠.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을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다시 웃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순간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희망을 잃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근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우린 모두 한 번쯤은 멈춰 섰고 실수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한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은 문득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러지 말았을까? 자꾸만 과거를 곱씹으며 지금의 나를 괴롭히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순간 나름대로 참 많이 애쓰고 있었어요. 넘어져도 버텼고 울면서도 이겨냈죠. 그게 있었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을 자꾸 미워하면 오늘이 무거워져요. 그 무게는 결국 지금의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이젠 그때의 나를 미워하지 말아요. 수고했어. 참 잘 살아냈어. 이 말을 내 마음에 가만히 건네보세요. 생각보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참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우린 완벽할 수 없었고 언제나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분명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사람입니다. 과거의 후회,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고 나면 인생은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따뜻한 손길이 부족했나요? 말없이 견디며 세상의 바람에 맞서 자라야 했나요? 그 시절의 당신을 이젠 더 이상 탓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땐 몰랐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차가운 세상 속에서 어깨를 감싸주는 손길 하나가 얼마나 단단한 위로가 되는지도.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줄 차례예요. 차 한 잔 내밀며 마음을 묻는 거예요.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우리가 원했던 따뜻함은 늘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심이 담긴 눈빛 하나, 무심한 말 대신 귀 기울이는 자세 하나, 그게 전부였죠. 사람은 받은 만큼만 준다. 그 말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우린 받지 못했던 그 온기까지 누군가에게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이 되어간다는 증거예요. 혹시 지금도 마음 어딘가에 치유되지 않은 빈틈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아. 그때의 나 이젠 내가 안아줄게. 미움도 후회도 외로움도 내 안에서 충분히 살았다면 이젠 조금씩 보내줄 때예요. 그 세 가지를 내려놓고 나면 당신 안에 남은 건 다시 웃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웃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순간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용히 머무는 빛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두루두루 잘 살아보아요. 두루살이었습니다.